그 다음으로 사실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을 이제 허위 인터뷰라고 했는데 이제 허위가 확정된 게 아니고요, 분명히. 그다음에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는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 간의 대화고 그걸 신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실 않고 이제 몰래 한 거죠. 녹음한 거예요. 예, 몰래 녹음하죠. 그런 이제 취재 원래 기자들이 취재할 때 그런 걸 많이 하죠. 예, 중요한 네. 취재원일 경우에 이게 저 사실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할 경우에 얘기를 잘 안 할 경우 그러니까 녹음하겠다 또는 적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얘기를 안 할 것 같은 취재원이면은 이제 그런 방식들을 많이 썼죠 옛날 네. 저기에서. 네. 물론 사실 뭐 저희도 몰래 녹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예. 저도 뭐 검사하고 예전에 그 한밭집 브로커 예. 사건이 있었을 때 관련 검사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밑에다가 핸드폰을 켜놓고 네. 예. 녹음이 근데 잘 되더라고요, 그게. 밑에다 그 상 밑에다가 이렇게 해놔도 네. 이게 음성이 싹 들어가가지고 이게 녹음이 네. 잘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죠. 예. 아니면 이제 다 기억했거나 나중에 이제 예.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복기를 하죠. 예. 다 써서. 네. 그런데도 검찰이 굳이 이렇게 인터뷰 대화가 아니라 인터뷰다라고 이렇게 프레이밍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제 그래야 이제 이것을 그 뭐죠 기획했다고 이제 그렇죠. 가능한 거죠. 인터뷰 안에 네. 상대방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 대련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프레이밍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녹취록을 아마 참 잘 보면 이게 과연 이게 사전에 기획했을까라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 기획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라고 한 거는 음. 명백하게 검찰이 허위 인터뷰, 대선 개입을 위한 허위 인터뷰, 네. 여론 조작을 위한 허위 인터뷰, 음. 그런 기획성 또는 의도성 이거를 사실 부각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한 거예요. 그런 분명하게.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녹취록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문답이라기보다는 김만배 네. 씨가 네. 대장동 사업의 추진 과정을 그걸 잘 모르는 선배 신앙님 전 전문위원한테 그렇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본입니다. 뒷부분을 보면은 그런 거고. 예. 근데 신앙님과 그 김만배 두 분의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튼 선후배 관계 그런 거기 때문에 궁금한 거죠. 신앙님 전 노조위원장 입장에서는 궁금해서 물어본 걸 갖다가 이제 그 일종의 한 자리에서 쭉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뭐 사전에 기획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 만약에 사전에 아무리- 기획을 했다면 신앙님 전문위원도 물론 코리아 타임즈이긴 하지만 기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자를 했고 또 오랫동안 기자들을 많이 만나왔고 만나왔고. 언론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예. 그럼 만약 이게 설마 기획을 했다고 한다면 기획 인터뷰라고 한다면 사전에 보통 우리가 인터뷰를 하면은 사전 조사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질의서를 어떻게 질문을 할 건지를 또 짜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화록 전문을 읽어보면 전혀 베이스가 안 돼 있어요. 예, 신앙님 전문은 잘 몰라요. 몰라요. 이 사업 구조도 모르고 구조도 모르고 등장인물도 과정도 잘 모르고. 예.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걸 그렇죠.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김만배 씨도 지난 9월 7일 출소하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 그거는 신선배, 그러니까 신앙님 전문의를 네, 얘기하는 네. 겁니다. 신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거의 20년 만에 만난 선후배가 어떻게 사전에 공모해가지고 허위 인터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거의 15년, 20년 만에 만났다는데. 그렇죠. 이게 그래서 아마 이 검찰에서 이제 이렇게 프레이밍을 한 건 이제 기획 인터뷰, 기획을 했다. 그럼 기획이 이제 목적이 있겠죠. 그 그렇죠. 목적이 의도. 예. 뭐겠느냐? 결국은 이제 당시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 쪽에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겠냐. 그래서 사실 이 수사의 또 타겟은 또 이재명 대표로 보여요. 민주당 그 당시니까 그 이재명 대선 캠프 쪽을 겨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보여지는 거죠. 예. 예. 이 윤석열 수사팀의 조우영 봐주기 수사국은 이제 더 많은 언론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대장동 특검이 출범을 하면 그렇죠. 또 그건 주요하게 봐야 또 되겠죠. 다루어져야 될 예. 사실은 짚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특검이 지금 예.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죠. 예. 그죠? 그러니까 아마 내년 초에는 초 이제 정도는 출범할 겁니다. 하고 그냥 본회의에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 물론 이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이제 거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년 총선에서 뭐 하여튼간 그 국회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특검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게 아마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예. 이 특검이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밝혀내야겠죠. 예. 예.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 보도를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고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통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만약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사실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마 다른 내용도 보도를 연달아 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의 그분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내용들이 꽤 있는데 그거는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았어요. 뉴스타파가. 예. 자 그러면은 그 대화록 중에 그 이재명 후보 관련 부분을 한번 직접 저희가 그 슬라이스 대화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럽니다. 이제 누구한테 이제 돈을 대장동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리려고 그래요. 예. 그분이 이제 뭐 박만송 회장이라고 하는 분 같은데 이제 김만배 씨가 그분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이재명이가 수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익용으로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 로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만송 회장이 이재명한테 했다가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로비했다가는 너 죽는다. 이제 그래서 김만배 씨가 이재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박만송 회장이라고 하는 부분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한테는 유리한 내용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스 대화라고 한번 볼까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신앙님 전문위원이 도시개발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도시개발공사 직원 운영부도 여기서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그렇지 그거에 관여한 애들 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정밀하게 했지.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앙님 위원이 그러니까 손해는 전혀 안 나고 코 풀게 이렇게 딱 해놓은 거네. 그러니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신앙님 씨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철저하게 민간업자들이 돈을 내게끔 해가지고 위험을 딱 전혀 안 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는 안 지고, 그럼 모든 리스크를 민간업자, 화천대유, 대장동 업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하게 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그리고 또 다른 슬라이스 대화라고 볼까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50점이 있는데 3,700억을 성남시에 선배당하겠다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나만 지분이 많아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여러 가지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저류지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 거죠. 니네 돈 많이 벌었으니 이렇게 이익 남았으니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응? 응 같은 새끼. 18놈, 뭐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이렇게 이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성남시가 너무 많은 욕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성남시에서 그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으로 돌리려고 엄청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로만 보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김만배 씨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네들 다 가져갔잖아요. 원래 처음 약정한 이익도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가져가고 또 이렇게 이익이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해서 그 공공과 관련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보도하려면 이런 것까지 사실 보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대선 3일 전에 아마 저 부분까지 보도하기에는 좀 그죠? 뭐 뉴스타파가 어떤 결정한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러니까 대선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보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렇게 너무 자세하게 보도를 하면 짜실짜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렇죠. 보도를 하면 아마도 이제 친 이재명
뭐 친민주당 그렇죠. 이런 이제 네. 비판도 받고 오해도 받고 하니까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덩어리의 의혹 부분, 그러니까는 그 부산저축은행 그 조우영 봐주기 수사 의혹만 떼서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경찰이 아무튼 이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 10명을, 그러니까 이제 반부패부면 옛날에 이제 특수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예, 특수부. 특별수사부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 검사들 10명을 동원해서 이제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들 그 면면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특수부 검사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안 검사도 있고, 이게 선거 뭐 관련된 그런 관련된 사건이니까, 거라?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 10명 가까이 투입했다는 얘기는 이제 일단 그 거대한 사건 하나, 그 수사를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수사력이죠. 그 인력들을 갖춘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좀 그 그림을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팀을 꾸리는 것도 사실 검찰총장이나 그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이 수뇌부의 결정인데 그만큼 좀 의지를 갖고 이제 해보겠다 그런 거죠. 상당히 언론 입장에서는 좀 매우 하여튼간 부적절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정도의 수사팀을 꾸린다고 하는 건 그 뭐 이춘재 위원님도 뭐 법조를 출입을 많이 해서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총장의 제가 또 법무부 장관의 제가 이거 없이 그렇죠. 가능합니까? 예, 그 수사팀 할 때는 그야말로 업무 분장이라고 하나요? 그 관련해서는 그 있어야죠. 네. 그건 뭐 다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겠다는 얘기인데 총장하고 이제 장관까지 다 네. 지금 공수처가 있잖아요. 공수처에 아마 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 인력이 검사가 10명 좀 넘을걸요 아마. 예. 근데 지금 원래-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 얼마나 지금 해야 될 고발된 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이 있죠. 또 감사원 또 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네. 그 표적 감사 의혹 그 수사도 있죠. 네. 그런데도 그게 아마 10명 좀 넘을 텐데 검사 인력이. 근데 지금 네. 이거 가지고 10명의 검사들을 투입했다는 그것도 정예부대고 그 팀장은 뭐 윤석열 사단의 이제 또 핵심 인물인 또 부장이 그걸 맡고 있고. 그러니까 뭐 상당히 위협감을 주는 그런 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저 위 대통령실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네. 윗부터 시작을 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완벽하게 한 몸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 정도입니다. 예. 사실 대장동 사업 의혹의 핵심 중 하나가 사실 50억 클럽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뭐 잘 예, 아시겠지만. 예. 근데 그때도 특별수사팀 꾸리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의혹을 가지고 수사하라고 요구했지만 특별수사팀 꾸리지도 않았고요. 그다가 느릿느릿 수사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의례적인 특별수사팀 구성이고 참 빠르게도 수사팀을 구성했어요. 근데 예. 아마도 50억 클럽은 이제 이 대장동 분류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이제 뭐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별도의 뭐 수사팀을 꾸리지 않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대단히 그 상황이 그러니까 뭐가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예. 예. 50억 클럽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이 대장동 이 사건에 있어서의 하나의 주요한 의혹인데 핵심 의혹 중에 하나인데 그것보다 지금 이쪽에도 투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 게 그게 뭐 의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 그 검찰의 칼은 환부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의사처럼 사실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가서 수사를 하고 도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지 이제 바로 않습니까? 그게 특수수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옛날에 그 이른바 심재륜 고검장이. 고검장이 그렇게 예. 물론 뭐 그분도 이렇게 수사를 그렇게 하는 거 하진 않았다는 또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런 수사를 지향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외과 정확하게 수술하듯이 그 한 부만 도려내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깨졌어요 어느 순간. 그게 뭐 대표적인 게 뭐 지난 정권에 있었던 적폐 수사도 또 그런 측면이 있었고 사법농단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그
그 적폐 수사도 사실 윤석열 사단이 이제 주도했던 수사들인데 그 사단이라 불리는 그 검사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싹쓸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쓸어서 거기서 이제 찾는 거죠. 네. 그래서 걸리면 뭐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현장 나가 취재할 때는 만약에 10개의 범죄가 있으면 한 7, 8 정도 해야 이게 이제 수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도 불만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이제 이른바 그 권한 뭐 이런 걸 자제하는 거죠. 검찰권을 좀 약간 쓸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있지만 그 제도적 자제 이런 것들이 돼야 이게 좀 순리대로 굴러가는 그런 건데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하는 거죠. 10개를 다 찾으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폐해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어업에서 보면은 뭐 밑에 있는 아주 작은 고기들까지 싹쓸이하는 그런 뭐 어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50억 클럽만 제대로 수사했다고 한다면 저는 대장동 그분이 누군지 밝혀질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박용수 특검을 그렇게 안 하다가 수사를 뒤늦게 하고 결국은 이제 뒤늦게 또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대장동 사업의 핵심은 50억 클럽 사건이고 사실 그 진짜 소유주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대장동에 그거는 사실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사실 나오는 거죠. 근데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저는 50억 클럽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검찰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네.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안 하면 이제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검이 특검에서는 돌아가니까. 반드시 예, 이 반드시 핵심이기 그분이 돼야 되는 때문에 거죠. 예.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50억 클럽의 그 역할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다들 그 지금 정말 내놓으라는 검찰 또 법원 이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네.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져야겠죠. 네. 예.